그래서 아까 그 맵상에서 응용해 있던 이 부분들을 실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요거에 문제 사항이죠. 그래서 감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런 법령 체계 이런 것들은 참고 그냥 보시면 되고, 네. 네, 앞에서 이제 막 네, 넘어갔던 게 이거는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감리 점검 이제 프레임워크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현장 감리할 때 감리 시작하고 미팅해요. 네, 착수회의. 그다음에 감리 수행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검토하고 종료해야 하고 통보하고 그냥 절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감리 업무를 기술되고 나면 또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좀 눈에 익혀두는 것으로 음, 감리점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요게 이제 지면적인 세 개다. 사업용, 감리 시점, 감리 영역, 감리 관점의 점검 기준 이렇게 세 가지. 네. 그래서 요거를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세 축이다. 유형 및 감리 시점 이게 EA, ISP죠.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 DB,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이렇게 해 나왔다.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위에 있는 게 유형이고 시점이 지금 요 시점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시스템 개발은 지금 이게 이제 두 개가 있다. 요 위쪽은 정보공학, 요 아래쪽은 CBD 이렇게 전개 준비 구축 뭐 이런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는 준비 구축, 얘는 그냥 운영. 요것들은 지금 ITIL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시스템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감리 영역은 들어가서 보면은, 주로 이제 개발이 우리게 몸뚱아리이다 보니까 개발 쪽 이렇게 이제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있어요. 사업 관리 당연히 해야 되죠. 그다음에 품질 해야 되죠. 네, 그러면 두 개는 당연한 거고, 테스트도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운영 준비 이게 이제 전개 단계잖아요. 해야 되죠. 그럼 실제 나중에 이제 이팀 짜놓은 거 보면 기반 팀이 뭐예요? 시스템 아키텍처. 네, 그다음에 응용 개발팀이 응용 시스템 팀. 그다음에 DB도 기반 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대상 영역을 세 개로 쪼갰다. 이렇게 하면 쉽게 머릿속에 들어가시죠? 이렇게. 그다음에 EA 같은 경우에는 기반 정직 현황 아키텍처, 목표 아키텍처 이렇게. 그다음에 이행 계획 이런 거. 그다음에 사업 관리는 어디나 다 있죠. 품질 보증 활동, 운영 단계 아닌 쪽은 이게 다 있어요. 이 DB 구축에는 없네요. 그죠? 근데 DB 구축에도 여기는 품질 검사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ISBM 보면 업무하고 기술, 그 다음에 정보와 계획, 이렇게 해서 이행 로드맵이 있다. 이거를 책상 머리맡에 붙여 놓으셨죠? 설마? 그리고 옆에 이제 감리 관점과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절차하고 산출물 성과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절차하고 산출물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성과는 지표로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절차 산출물 성과 이렇게 돼 있고요. 절차에서는 계획의 적정성, 절차의 적정 준수성. 그다음에 산출물은 기능성, 무결성, 편의성,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중도성, 일관성. 성과는 실현성과 충족성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도 이거 나오면 다 포기해 버리시겠네? 포기하지 말고 외웁시다. 응? 요거 뒤에 요거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 있잖아요. 출력해서 여러분 무조건 붙여놔요. 그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출력해서 같이 붙여놔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달달달 외우자고요. 시험 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감리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기숙사 되시고 나서 이런 거는 이제 감리하러 가야지 했을 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미 다 이렇게 가이드에 다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그대로 씁니다, 실제로. 감리 계획서 및 감리 구조 작성 원칙, 유용성, 관계성, 논리성, 명확성, 안전성, 정확성, 객관성, 적시성, 충고성. 이것도
기분 나쁘니까 출력해가지고 붙여버립시다. 야, 이거 1교시 문제 나오면 아주 아무도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암기하고 들어가면 아싸 그러고서 쓸 수 있을 거잖아. 이런 거 그죠? 순간표로 보면 어떻게 아, 산도표에. 한 개를 묶어야 되는 음. 이렇게 정의를 다 여기서 쓸 거 아니고 정의 대충 쓰고, 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예를 들면 유형성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이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비고에다가, 예, 목적 달성. 아, 왜냐면 이거를 예,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안 읽어요. 어. 이해되시죠? 사실 이런 거는 선단표로 만들면 여기 쓸 게 마땅치 않거든요. 예, 그런 때는 여기서 키 하나씩 빼가지고 옆에다가 딱 하나씩 그렇게 해서 네, 핵심은 이거예요라고 비건에다 한 번 더 찝어놓는 거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주저리 주저리 쓰면 여러 개 많이 쓰는데 그래서 핵심이 뭐야? 그러면 하나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관계성 그러면 여기에다가 키워드 예, 여기다가 반복, 회피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상조관념의 업무에 대해서 기술하라. 참. 그러고 보니까 감리적에 문제가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는데. 이건 나왔으니까 다시 안 나오겠죠? 그럼 꼭 나오, 이렇게 말하면 꼭 나와. 입이 공정이야. 이런 거는 예민해서 안 나올 거예요. 상주감리하고 이 전자정보 PM하고 이런 거 비교하라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는데 나와버리면 한 번씩 받으면 쓸 수는 있는 거니까. UCT 이런 거는 내기 쉽지 않아요. 지금 UCT가 이제 스마트 시티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 점수 이거는 뭐 한쪽 법 한번 봤던 거고요. 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충 그래서 전통법 관리법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가 보정하는 방식을 쓴다. 그래서 규모, 연계 법상, 성능, 운영의 보안성 다섯 개 요소를 예, 보정을 한다. 근데 이런 것도 장단점 문제, 문제 문제도 기존에 기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물어볼 것 같지는 않나요? 이게 이제 한참 전에 실제 이 문제 풀어라라고 네, 문제 나왔어요. 네, 이런 문제 나오면 제낄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몇 번 연습해 보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실제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사실 그림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그려버려야 돼요, 답안지에다. 그래서 이벤트 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도식화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돼요. DB 표현해주고, 그럼 이게 데이터 기능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 기능을 위해서 나래 세운 거 써주고, 네, 이런 식으로. 뭐 자동 채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고객 주문을 입력 수정 삭제하잖아요. 네, EI 기능 3개네. 맞죠? 그다음에 사원 목록을 부서 단위로 조회. 조회 하나. 그러니까 자 문제를 푼다. 1번 이벤트 도해. 그죠? 2번 트랜잭션 기능 특정. 그죠? 가가. 나는 데이터 기능 특정. 이렇게. 그러면 그 도해한 거 이거 보고 그대로 표에다 옮기면서 여기 옆에 EIEO 익현지 IRF인데 EIF 이거 숫자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이게 연습이 돼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그다음에 사업 목록 단순 출력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EQ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내가 어떤 건지 이미 다 내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전표번호 자동 채번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 문제에서 이 진짜로 아는지 물어보려고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 출제서가. 자동 채번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트랜잭션 기능이 없어.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셨나? 네. 이거는 그냥 사용자는 모르는데 뒷단에서 그냥 체벌이 된 거예요. 시스템. 왜냐면 유니크한 아이디를 예를 들면 부여할 필요가 있으면 이거 시스템이 알아야 돼요. 그잖아요. 사용자도 아무 의미 없어요. 사원 현황, 엑셀 파일 업로드. 자, 이것들은 기능 하나.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 기능을 하게 되면 고객 DB 여기서 보면은 도식화 할 때 시스템 경계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음, 여기 보면 요 경계가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인사관리, 회계관리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유지관리는 데이터가 쓰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참조 영역은 데이터 쓰기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여기는 뭐 고객 주문 입력성 삭제하는 인사 담당자가 이런 거 해요? 안 하죠. 이 두 개의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이에요? 다른 시스템이에요? 다른 시스템이죠. 이래서 이제 시스템 경계가 그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쪽은 뭐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참조를 해온다는 거야. 검색을 뭐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 시스템도 구현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참조하는 DB죠. 그래서 저 DB의 이름을 보고 고객 DB, 사원 DB, 부서 DB, 급여 DB, 인사관리, 외환 DB, 통화 DB, 전표 DB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원 현황이 있고. 네. 그래서 외환 DB 이거는 참조해야 되니까 EIF. 통화 DB 참조 환율 검색하니까 외부에 있겠죠? 참조. 이렇게. 네, 전표 DB는 네, 그러지. 네, 사원 현황 엑셀 파일로 받는다. 자, 업로드 다운로드형 파일은 데이터 기능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업로드 나와 있죠. 여기서는 셌어요. 여기서는 안 세죠? 왜 그런 거죠? 이건 데이터에, TV에 해당 각들의 필드가 다 있어서 데이터에서 이미 한번 다 세워버린 거예요. 얘를 다시 카운트하면 중복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중복이기 때문에 두 번 세면 두 번 돈 주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기능이 이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세알려가지고, 하면은 그냥 요 아래 점수가 그냥 기능 점수 걔가 다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도 가중치를 하지 않고 그냥 기능점수 이거 개수로 그냥 산정을 하는 걸 어, 여기 있네 기능점과 평균 복잡도 곱하기를 하면 되네 그죠? 평균 복잡도를 저기에다가 곱하기를 하면 돼. 상중하가 없고 그냥 개수 세알이고 그냥 평균 복잡도 곱하자 이거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3단락이 되겠네요. 그죠? 3단락에 가서 기능점수 합계 산정 이렇게 해가지고 트랜잭션 데이터 이제 위에서 한 거를 그대로 가져다 옮겨 적으면 되네요. 그래서 평균이었다 해가지고 결과 산수 해갖고 이거 해가지고 총합 95.5 이렇게 쓰면 되네.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보면 기출 프리지 보면 문제를 푸신 그 필서분이 그 당시에 이거 정확히 잘 몰랐나 봐요. 네, 그래서 기능점수 계산을 잘못했어요. 네, 요거는 카운팅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TV에다 집어넣어놨잖아요. 네, 자동 채번도 카운팅 안 한다 그랬죠. 근데 넣어놨죠. 이래서 이걸 기능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105.8이 나왔어요. 근데 저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걸 빼야 돼요. 그렇게 하면 95.5가 나온다. 코코모 그냥 넘어갈게요. 어쩌다 한번 코코모를 유형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거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별로 효율성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시죠. 자, PDM 앞에서 다 봤던 거고, 그죠? 3점, 3점, CPM 다 봤던 거고, 음, 크리컬 차임 메소드 다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활동, 이게 이제 타스크 가나다라인 거고, 이 타스크 가에 이틀,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선행 활동, 이거 뭐예요? 가나다, 이게 써놓은 거는 PDM 방식으로 선행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용 인원 해가지고 이때 투입 인력들 여기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가나다라 바바사 이렇게 써놨어요. 자, 프로젝트 완료일은 언제인가? 그러면 이 기관들의 선행이 있으니까 이걸 연결해봐야 얼마나 걸리는지 알겠죠. 주 공정은 어떤 경로인가?
여유 버퍼가 0인 것들을 찾아서 이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계산하려면 도형을 그려야 되는 거죠. 활동 라를 이틀 앞당기면 프로젝트 완료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은 활동 가나다라. 이거를 이틀을 앞당긴다. 그러면 얘가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타스크면 이틀을 앞당기면 프로젝트 기간이 이틀이 줄어요. 근데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작업이 타스크가 아니에요. 그럼 프로젝트 기간은 동일. 예. 가번의 경우에 가용 인원을 4명로 제한을 했어요. 그럼 프로젝트 완료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네. 가번을 가용 인원을 4명, 근데 가용 인원 4명이잖아. 아니, 2명이잖아. 이미 안에 있네? 근데 물어봤을 때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라번의 경우 조공정 연습법으로 관련된 어떤 버퍼를 어디에 설치하는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버퍼는 뭐예요? 저온 버퍼, 목연 버퍼예요. 근데 저온 버퍼, 목연 버퍼 하려고 그러면 네. 크리티컬 페이스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걔는 토탈 플롯이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네, 그러면 얘는 크리티컬 패스에 있지 않은 공정에 앞이 비어 있으면 앞에다가 자원 버퍼, 뒤가 비어 있으면 뒤에다가 먹인 버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거 아는지 물어볼 거예요. 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라. 네, 그렇지만 챙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먼저 도해를 해야 돼요. 선행을 따져야 되는 거죠. 다의 앞에 가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를 중심으로 이걸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가나는 상관이 없잖아. 근데 가나가 이거 보니까 선행활동에 잡고 있는 애가 다야. 그러면 다의 앞에 가와 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형을 스케치를 했겠죠. 그다음에 라는 다가 앞에 있어. 그러면 라 앞에다 다니까 다 그다음에 써주면 돼. 그다음에 마는 앞에 가나다가 있네. 그러니까 마는 앞에가 가하고 나하고 다가 있어야 되네. 여기에다 이렇게 병렬이네 하고 그다음에 바는 나하고 마가 앞에 있네. 그러니까 바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네. 그다음에 사는 바 뒤에 바가 앞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요거 표시는 못 하더라도 동글뱅이로 이렇게 가나다라 하면 딱 스케치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요거 기간이 이틀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기간이 2라고 쓰고 그죠. 그다음에 1일 날 시작하면은 2일차 끝나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간이 3일이에요. 나는 3일이라고 쓰고 1일 시작하면 3일 되는 그죠. 이렇게. 그래야만 가장 빠른 기간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가 그 뒤에 오면서 다는 4일이 걸리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적어 봤어. 그리고 나서 거꾸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보면 자연스럽게 15일에 도달하게 돼요, 실제로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 요거 기준으로 백워드로 이렇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아래쪽은. 그래서 요렇게 차이 중에 작은 것을 쓰는 게 여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13 빼기 13, 15 빼기 15 이렇게 하면 0이죠. 그래서 0, 0, 0 이렇게 0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 0 나온 애들이 크리티컬 패스다. 그래서 3, 7, 10, 12, 15. 프로젝트 기간은 15일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조공정 경로는 그래서 나다, 라, 바, 사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자, 활동 나를 이틀 앞당겼을 때 이게 지금 나죠. 근데 얘가 뭐예요, 지금? 크리티컬 패스네. 그러면 15일에서 이틀 당기면 13일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행인원 4명 일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를 이렇게 제한을 할 때 투입 인력이 문제는 병렬로 진행되는 타스크의 인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명, 3명 있으니까 합하면 5명이 되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온 거예요. 가번의 경우에는 가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면 프로젝트 완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5명을 동시 투입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거죠. 가는. 이 문제의 의존은 지금 그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2명 집어넣고 그대로 여기서 3명 집어넣을 거를
이걸 3명 집어넣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이제 3명이 3일을 일을 하면은 구맨데이가 되죠. 그죠? 여기 지금 여기 가용은 3명이 3일 일하면 구맨데이죠. 예, 구맨데이를 여기다가 다시 재배분하는 거예요. 예, 하루에 2맨데이씩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2 하고 3일 동안 열심히 2명씩 넣어도 6맨먼스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도 1, 2 넘어갔죠. 그러면 그 나머지 하루에다가 3일 그냥 할당하면 되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기간이 3일이 아니라 늘어나야 되네, 4일로. 예, 컴플트 일정이 어떻게 돼요? 예, 크리티컬 패스네. 일정이 하루 늘어나고 있죠. 예, 그거 할 줄 아는지 지금 물어볼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음, 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더라.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크리티컬 패스가 아니니까 여기를 기간을 늘려주면 돼요. 그죠? 예, 하루짜리를 이틀로 늘려주면은 예, 4명 이상 안 넘어가요. 그다음에 실시험으로 했을 때 버퍼 설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자, 크리티컬 패스는 버퍼 설치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는 예, 크리티컬 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기간의 앞에 자원 버퍼를 넣고 싶다. 그러면 시작일을 늦추면 돼요. 예, 근데 그대로 두고 싶다. 그러면 뒤에 2일 날 끝났는데 여기 5일 날 시작하잖아. 그러면 3, 4가 남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예, 먹인 버퍼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원 버퍼 넣고 싶으면 뒤로 밀치면 되고 날짜를. 그리고 나서 앞에다 자원 버퍼 하면 되고 그냥 놔두고 싶다. 그럼 뒤에 먹인 버퍼만 넣으면 된다. 가 답입니다. 지금 네, 설명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실전에 가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인다. 그죠?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감사 시험에 이게 나온 건데, 활동 A, B가 있어요. A의 소요기간은 이틀이에요. 네, 그리고 활동 B의 소요기간은 3일이에요. 두 활동 사이 의존 관계는 시작이고, 이 일의 선도 관계가 있대요. 그러면 네그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죠. 예, 뒤에 시작하는 애는 앞에 거 시작한 뒤로 플러스 2 뒤에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자, 연정무휴 검증에서 활동 A의 시작일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A가 시작을 네, 해요. 여기는 7월 10일, 여기 7월 10일. 자, 활동 B의 예상 종료일로 가능한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A가 이때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B를 뒤에다 배치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틀 뒤에 시작한다는 뜻이 되죠. 근데 A는 기본적으로 소요기간이 3일이니까 3일 뒤에 끝나겠죠. 그러니까 14일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B를 먼저 시작해버려요. 그럼 얘가 레그가 이틀이 걸리는 거죠, A가. 그러면, 예, A 10날 시작하고 레그 하루 전, 이틀 전 이렇게 되죠. 그럼 8일날 시작했죠. 맞죠? 예, 그러면 8일날 시작해서 B는 3일이 걸리니까 하루, 이틀, 3일, 10일날 끝날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활동 B의 예상 종료일은 뭐예요? 7월 10일이고. 또 이게 아니라면 7월 14일이 되죠. 여기에 7월 14일 없죠. 그러면 7월 10일밖에 안 남았죠.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실제로는 4번이라고 잘못 발표가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EVA 중요해서 시험을 보고 좀 더 이제 이렇게 자세히 해놓은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실제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주고 이걸 분석해갖고 PV, EV, AC 막 이거 구하고 EAC, ETC 막 구하고 IT 표준 상태를 진단하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시간. 차라리 가를 다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가를 주고 나하고 다를 계산하라. 이렇게 해야 시간 내에 풀지. 이거 어떻게 시간 내에 풀어? 이거 분석만 해도 못 풀겠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경우에는 뭐 문제 푸는데 집중해야 되니까 뭐 설명이고 다 필요 없죠.
1달러부터 이거 그려야지. 네, 그래서 1, 2, 3, 4, 5에다가 PV, EV, AC를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은 100%, 100%, 100%, 100%, 100%니까 그죠? 한 달씩 걸리고 각 단계마다 이게 1,000만 원씩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PV는 1,000만 원, 2월에는 누적 2천만 원, 3월 누적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5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3월의 마지막 날이다. 3월에 마지막 날 했더니 실적이 1월, 2월 실적 100%야. 3월에는 70%죠. 그러니까 30% 미달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획에다가 70%를 얘는 곱하면 되고 얘는 100%니까 10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EV 기존고는 100, 1,000만 원, 2천만 원 100%니까. 그다음에 30% 했더니 73은 3, 70%면 계산 잘못했네. 아, 맞다, 맞다. 쏘리. 맞아요. 이게 1,000만 원에 70%니까 맞네. 그럼 700만 원. 그래서 여기 누적에다가 700만 원 플러스하면 2,7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액츄얼 코스트는 들어갔다라고 여기서 말한 이게 액츄얼 코스트죠. 1,000만 원, 1,2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1,000만 원, 누적 2,200만 원, 여기다 플러스 6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그려놓고 표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척, 또 늦어졌고, 그 다음에, 비용도 이때는 초과했다가 이때 시점에는 비용도 다 못 썼어요. 그리고, 개인 대비 지원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PB, 계산식에 넣어가지고, PB, EB, AC 이거 해가지고, 써주면 되죠. 그죠? 아까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EAC, ETC, VAC. 요거는, 이게 이제 식이에요. 이 식에다가 앞에서 금액 쳐놓은 거 넣고서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요 표를 빨리 못 그리면 게임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게 문제 알고 풀면 이거 금방 그려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산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러 가면 산수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따라하기로 이거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상태를 분석해라. 그래서 이렇게 X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정 비용 뭐 굳이 그림 그리지 말고 표로 자 현재와 향후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비용은 실제 상태가 어떻고 이렇게 그죠? 편차가 얼마나 더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지연이 일어날 거고 예산 초과 얼마 될 거다 써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